네,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문제에서 이 문제 오른쪽에 보면은 뭐 기출문제, 예상문제 이렇게 수록이 돼 있죠. 적혀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관연도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수록한 것이고요. 예상문제는 아직까지 이거 KC 규정이 보편화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했을 때 나올 만한 문제들을 예상 문제로 만들어서 수록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모두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1번 시작하겠습니다.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V는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우리가 전압의 종별하면은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습니다. 저압은 600V까지, 600V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고압은 600V 초과에서 7000V까지, 특고압은 7000V 초과를 말하고요. 4번에는 초고압은 우리가 송전계통에서 보통 154kV를 넘는 154, 345 이런 전압들을 초고압이라고 하지만 전압의 종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예. 2번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광등에는 안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온관등에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기나 변압기부터 형광등 관이죠. 네온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관등회로라고 한다. 그래서 방전등용 안전기 혹은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어디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합니다. 4번이고요. 3번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은 운용에 관한 지시, 급전, 조작, 뭐다? 급전소입니다. 3번에는 1번이고요. 4번 리플풀이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력값이 몇 프로 이하입니까? 리플풀이라는 것이 리플 교류 성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만들었을 때 그 출력된 직류 성분에 교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교류 성분이 적은 것 몇 프로? 10% 정도. 리플이 뭐냐면 우리가 직류 부분의 교류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5번 한 수용장소 인입구에서 분기해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입구에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하면은 한 수용장소 인입구예요. 그러면은 어떤 수용가에서 분기해서 다른 수용가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연접 인입선이고 비슷한 걸로 뭐가 있어요? 가공 인입선이 있습니다. 가공 인입선은 수용장소 인입구가 아니고 뭐다?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수용가에서 분기하면 연접 인입선 그 다음에 지지물에서 바로 오는 것은 가공 인입선입니다. 5번에는 답이 2번 6번 이 문제도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2번과 4번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문제 자체에서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답이 급전선으로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4번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전선로는 지지물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기 때문에 전기철도용 급전선이 됩니다. 답은 2번. 네.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급전선 포함해서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까지 모두를 말합니다. 7번 다음 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선로입니다. 전선 아니고 전선로 그러면 지지물까지 모두 포함을 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죠.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까지 전선 및 시설물까지입니다. 2번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 간의 전선 및 전차선, 전차선로는 따로 있죠. 전차선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전차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선은 뭐 전로라고 하죠. 전선도 아닙니다. 전로라고 합니다. 답은 1번. 8번 2차 접근 상태는 3m. 2차 접근 상태에 대해서 뭐 특별한 다른 것 나올 거 잘 없고요. 3m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8번에는 2번 3m 미만의 곳에 상태 시설되는 상태. 9번 조상설비는 뭘까요? 조상설비는 위상을 조절한다. 위상을 어떻게 조절해요? 위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이 위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역류를 조절하는 그런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 기구를 조상설비를 하고 뭐가 있어요? 동기, 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뭐 블로리액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번 지중관로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지중관로는 지중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지중전선뿐만 뿐 아니고 지중약전류 전선로 그다음에 케이블 그것뿐만 아니고 수관, 가스관까지 물에 있는 지중에 있는 모든 그러한 관을 지중관로라고 한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 전선로, 지중광섬유 케이블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의 부속하는 지중함까지 해서 지중관로라고 합니다. 11번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10번까지는 그냥 용어를 물었는데 지금은 1타 4피죠. 하나를 묻고 4개 중에서 틀린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1번 볼게요. 접속설비란 접속설비 알죠? 공용 전력계통, 한전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 설치자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전선과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기타 관련 설비를 접속설비를 한다. 즉 한전과 우리가 분산형 전원설비를 접속한다. 2번 조금 전에 나왔죠. 제1차 접근 상태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다른 시설물은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m 뭐예요? 1차 접근 상태가 아니고 2차 접근 상태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뭐 3번과 4번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개통 연계, 단독 운전. 제가 이론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 중 감전에 대한 고장보호가 아닌 것은 이게 기본보호, 고장보호 다르죠. 1번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 고장보호는 그냥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입니다. 그러면 1번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기본보호고요. 2번, 3번, 4번 보시면 전부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 고장 전류가 위험하지 않은가 이하로 제한, 고장 전류 지속시간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 그래서 고장보호가 아닌 것은 1번 기본보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번 전선의 식별에 따른 색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법규 공부는 반드시 새 교재로 새로운 최신 교재로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1년마다 뭐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규정이 적용이 되고 그 규정을 빨리 교재에서 적용을 해서 교재가 이렇게 출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당연히 바뀐 규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최신 교재, 그러니까 다른 교재까지는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최소한 법규 교재는 최신 교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흑적청이었습니다. L1, L2, L3가 RST였고 흑적청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갈, 흑, 회, 청, 농로, 갈흑, 회청, 농로 해서 답은 4번 적색이 예전 규정에는 있었지만은 이제 바뀐 규정에는 없습니다. 13번에 4번이고요. 14번 저압 절연전선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 KS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압 절연전선 저압 절연전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비닐로 절연한다. 그 다음에 고무로 절연한다. 이것하고 또 자주 많이 사용되는 거. 저독성 난연 폴리올리펜 절연전선.
이런 것들이 되고요. 알루미늄 절연 전선은 아닙니다. 15번 저압 케이블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연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케이블, 폴리에틸렌 케이블, 그다음 뭐 비닐 외장 케이블, 무기 절연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콤바인 덕트 좀 이름에서 튼튼해 보이죠? 콤바인 덕트는 고압용 케이블입니다. 고압용 케이블. 물론 클로로프렌 외장, 뭐 폴리에틸렌 외장, 그다음에 뭐 비닐 외장 이런 것들이 고압 케이블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콤바인 덕트 케이블은 고압에서만 사용이 된다. 16번 다음 중 접속 방법이 잘못된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알루미늄과 동을 사용하는 전선 재질이 다르죠. 알루미늄과 동은 재질이 다릅니다. 이런 전선을 접촉하는 경우에 접촉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공칭단 면적 10스퀘어 미만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을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을 제곱밀리미터라고 하는데 그 제곱밀리미터가 좀 부르기 어렵잖아요. 제곱밀리미터. 그래서 그것을 스퀘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칭단 면적 10스퀘어 미만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을 접촉하는 경우에 접촉압을 사용할 수 없다. 10스퀘어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른 규정을 해야 되지만 10스퀘어 미만에서는 해설에도 있지만 코드 접속기나 접속함 기타 기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만 10스퀘어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속 부분 시설하고 또한 저런 피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10스퀘어 미만의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 접촉한 경우는 접속함이나 혹은 코드 접속기 등은 사용할 수가 있다. 네. 코드 상호를 접촉할 때는 코드 접속기,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를 접촉할 때는 접속함을 사용할 수가 있다. 16번에 2번이고요. 17번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의 경우 얼마입니까? 병렬로 사용할 때 동선은 50, 알루미늄선은 70입니다. 예, 외워주시고요. 병렬 사용할 때 알루미늄선 70, 동선 50. 18번 전로의 절연 원칙에 따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절연하지 못하는 것을 찾는 게 낫죠. 절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접지점입니다. 접지점 외에도 뭐 부득이하게 접지를 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런 거 해서 뭐 시험용 변압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철도, 단선식 전기철도 이런 것들은 접지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열내는 곳, 전기로, 전기욕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다 접지점이니까 아니고요. 4번 시험용 변압기는 이런 것들은 절로 일부 절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부득이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으로 접촉하는 변압기가 됩니다. 18번에 3번이고요. 19번 대지로부터 절연을 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여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열을 발생하는 것, 전기로, 전기욕기, 그 다음에 전기보일러 이런 것들입니다. 항공장애등이나 뭐 옥외조명등, 에어컨 이런 것들은 접지를 해야 된다. 전기로 이런 것들은 기술상 곤란해서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20번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장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 성분이 누설전류가 몇 미리암페어에 의하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보는가. 우리가 원래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개폐기를 열고요. 그리고 나서 절연장을 측정했습니다. 교재 그림으로 있었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절연을 하지 개폐를 못해요. 전기를 끊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절연장을 측정하려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누설 전류가 1mA 이하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1mA. 답은 1번. 21번 절연저항 측정 시 SELV 및 PLV 계통은 DC 250V 시험 전압에서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제가 이거
좀 표를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자주 나올 겁니다. 교재 해설에 있는 표를 보면은요, SELV 및 PLV는 직류 250V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절연저항은 0.5MΩ 이상이어야 한다. FELV와 500V 이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20V, 380V 여기에 속하죠. DC 전압 500V 이하, 500V 맥으로 전압을 보내고요.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500V 초과는 절연저항은 1MΩ 이상으로 똑같지만은 DC 시험 전압이 1000V가 됩니다. 22번. 22번 한번 해볼게요.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요. 22,900V인데 중성성 다중접지식 전로입니다. 22,900V는 우리가 7kV를 넘고요. 다중접지입니다. 그럼 얼마? 곱하기 0.92배를 하는 거죠. 0.92배. 22,900에 0.9배만 단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1,068 볼트 해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7kV를 넘고 중성점 다중접지일 때 0.92배를 한다. 23번 볼게요. 23번. 22.9kV 삼성 4선식 다중접지 방식, 똑같죠? 예, 22.9kV의 삼성 4선식 다중접지 방식의 지중전선의 절연 내력 시험을 직류로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류는 2배죠. 교류의 2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22,900 곱하기 0.92까지는 똑같은데 직류니까 여기에서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42,136이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직류 2배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쉽구나. 22.9kV 다중접지다. 아유, 그냥 바로 0.92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답을 확인해 보니까 직류 2배 빼먹었어요. 그래서 틀린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꼭 끝까지 읽어 주셔야 됩니다. 24번 최대 사용 전압이 7000V인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의 시험 전압을 권선과 대지 간에 연속해서 10분간입니까? 여기 10분을 묻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절연 내력 시험은 10분간이고요. 7000V니까 7000V 이하에 포함되죠. 7000V는 7000V 이하에는 7000V도 포함됩니다. 7000V 이하는 1.5배죠. 따라서 7000V 곱하기 1.5를 하니까 1500입니다. 1500. 답은 4번. 25번.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 시 시험 전압은 어느 곳에 가하면 되는가? 보세요.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동기 조상기 같은 것들은 권선이 감겨 있죠. 권선이. 그럼 어떻게? 권선이 감겨 있으니까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데 권선이 있으면 권선과 대지 간에 이미 됩니다. 그래서 권선과 대지 간에 10분간 절연 내력 시험을 하고요. 나머지 전압 같은 경우는 24번 것들과 비슷하죠. 전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25번 권선이 있다 그러면 권선과 대지 간. 26번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 총력 부분과 대지 사이 어느 정도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야 되는가? 단 연속해서 10분간 가해서 견디는 것이야 하는데 직류가 교류에 비해서 1.5배가 더 크다 그랬죠. 왜? 실효값과 최대값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교류는 1배일 때 직류는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할 때 직류는 1.5배, 교류는 1배. 그래서 26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27번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시설 종류라고 하면은 단독 공통 통합을 말합니다. 시설 종류. 그래서 그 접지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하면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구분에 따라서는 개통접지, 그다음에 보호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 이렇게 구분됩니다.
시설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개통 접지가 되고 28번 접지 시스템 구성해서 접지극은 무엇을 사용해서 주접지 단자 연결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그림을 한번 좀 반드시 제가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접지극이 있습니다. 접지극이 있으면 주접지 단자가 있고요. 얘가 뭐다? 주접지 단자와 접지극을 연결하는 이것이 접지도체가 됩니다. 접지도체. 그래서 접지극은 무엇을 통해서 주접지 단자와 연결하는가 했을 때 접지도체가 된다. 28번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하는 접지극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접지극입니다. 접지극은 일단 지중 땅 속에 있는 금속 구조물 혹은 배관 이런 거예요. 가능하죠. 이번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3번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그 밖의 금속 피복도 가능한데 4번 대지에 매설된 강화 콘크리트에 용접된 금속 보강제. 강화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철근 콘크리트는 가능한데 강화 콘크리트는 제외입니다. 강화 콘크리트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기출 문제예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29번 답이 4번입니다. 강화 콘크리트 안 된다. 예. 30번 접지극을 매설 시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이상 깊이로 하여야 하는가? 접지극 자주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피레 시스템 접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0.75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31번 접지극을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접지극 시설하는 방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지극 시설할 때 일반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화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를 피한다. 당연하죠. 2번 수도관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수도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죠. 예, 건물 철거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3번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 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 장치로 접속해야 된다. 3번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한다. 예. 31번 답이 2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민할 게 아니죠. 당연히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32번 볼게요. 금속재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에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이다. 1, 2, 3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그림을 한번 보면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전동기 외함이 있으면 전동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동기요. 그리고 있는데 여기 수도관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있어요.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를 접지를 한다고 해요. 수도관로에 접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75mm 지름이 75mm 넘고 기본은 3옴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인 금속재 수도관로 부분 1호부터 분기한 근데 75mm로부터 분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5mm 보다 적은 것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5m 이내 곳에 접지를 해야 된다. 단 5m 넘는 곳에 접지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2옴 이하일 때 접지장 값이 2옴 이하일 때 이것을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2번은 뭐냐면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재 수도관의 그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재 수도관과 대지 간의 전기장 값이 얼마? 2옴 이하인 경우 분기점으로부터 5m를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실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33번도 동일한 거죠. 지중해 매설된 금속재 수도관로는
각종 접지공사의 접지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접지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1번 안찌름 75mm 이상이고 접지저항값이 전기저항값이 3옴 이하인 거 가능합니다. 2번 안찌름 75mm 이상이고 전기저항값이 2옴 이하인 것 3옴 이하도 가능하니까 당연히 2옴 이하도 가능하죠. 3번 안찌름 75mm에서 분기한 안찌름 50mm의 수도관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6m면 저항값 얼마? 2옴 이하 되죠. 그래서 2옴 이하일 것이 되고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것은 3번. 4번 안찌름 75mm에서 분기한 안찌름 30mm의 수도관으로 길이가 5m 이내니까 3옴 이하여도 된다. 33번에 3번입니다. 34번부터 이제 또 접지 도체로 넘어왔습니다. 큰 고장 전류가 구리 소재의 접지 도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 경우 큰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접지 도체 굵기가 작아도 된다는 거죠. 만약 큰 접지 도체 고장 전류가 흐른다 혹은 필의 시스템이 접속되었다 그러면 구리일 때 16이죠. 그런데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6입니다. 6. 답은 3번. 그리고 철제는 모두 50. 구리는 큰 고장 전류가 흐르거나 필의 시스템이 접속되었다 16. 아니다 6입니다. 35번 22.9kV는 25kV 이하죠. 25kV 이하에 포함되고요. 다중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해서 결합하는 경우에 중성점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연동 접지선의 굵기는 최소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가? 단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부터 차단 장치가 되어 있다 라면은 6입니다. 6. 앞에서 34번에서 한 것처럼 동일한 거죠. 똑같이 6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해설에서 두 번째 칸이죠. 중성전 접지 도체 중에서 2번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고 관로 열고 중성전 다중접지 지락 사고 시 2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 경우 이 항에 의해서 6스퀘어 이상이 답이 됩니다. 36번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입니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보통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전선은 캡타일 케이블 등을 많이 씁니다. 이런 데서 금속재 외함의 특고압, 고압, 전기 설비형 접지 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도체로 다시 캡타일 케이블, 차폐 또는 기타 금속재를 사용할 경우 접지 도체의 단면적은 이동하여 사용하고요. 지금 특고압이죠. 특고압 고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고 저압은 0.75나 1.5로 확 떨어집니다. 전선 굵기가 굉장히 작아도 되는데 특고압 고압의 다시 캡타일 케이블 이런 곳에는 접지 도체 단면적이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1번 37번 보호도체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보호도체 다시 그리면 접지극 주접지 단자 접지 도체 그 다음 노출 도전부고 지금 하는 건 이거 보호도체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호도체. 그러면 보호도체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다심 케이블 도체. 보호도체 자체는 선입니다. 접지도체는 접지도체 우리가 접지극 같은 경우는 관도 사용할 수가 있죠. 철골 뼈대도 사용할 수 있는데 보호도체는 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심 케이블 도체 다심 케이블 한 가닥의 케이블 안에 여러 개의 선이 있는 것. 이번 충전 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전련 도체 또는 나도체도 됩니다. 도체. 3번 가요선 금속 전선관 아니죠. 금속 전선관 아닙니다. 4번 금속 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외장 케이블 외장 전선 묶음 동심도체 금속관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보호도체는 선이어야 한다. 도체여야 한다. 38번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도체여야 한다. 고정된 전련도체 또는 나도체.
가 답이고요. 2번 금속 수도관 아니고요. 3번 가스, 액체, 분말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아니고요. 3번 상식 기계적 응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상식 기계적 응력을 받는 구조물도 안 된다. 39번 보호도체 시설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보호도체. 예전에 접지선이었다 그랬죠. 보호도체는 이번 보호도체에 접촉한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접속부는 납땜해야 한다. 납땜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나사로 고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사로 고정해야 되지 납땜하면 안 된다. 3번 보호도체는 개폐장치를 연결해서는 안 되고 3번 기기 장비에 노출 도전부는 다른 기기를 위한 보호도체의 부분을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설비를 공부하실 때 잘 하시는 분들은 문제답이 아니고요. 문제 외의 답. 그래서 보기에서 틀린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1번, 3번, 4번도 왜 맞는지 확인까지 다 하시는 겁니다. 40번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인 경우 보호도체와 선도체의 재질이 같을 때 선도체의 단면적이 16 이하일 경우는 그리고 보호도체와 선도체의 재질이 같으면 16 이하일 때는 16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6이면 16, 10이면 10, 5면 6, 6이면 6. 그래서 재질이 같고 16 이하일 때는 선도체의 단면적과 보호도체의 단면적이 같다. 그래서 40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16 초가 35 이하일 때는 16으로 하면 되고 35 초가면은 2분의 S 2로 나눈 값입니다. 41번 전기설비 정상운전 상태에서 보호도체 원래 정상운전 상태에서 보호도체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상운전 상태에서 보호도체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때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 단면적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알루미늄 선으로 보강해야 되는가. 보호도체 평소 운전 상태에서 보호도체 10mA 이하의 전류가 흐르면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알루미늄과 구리가 다르죠. 구리는 10, 알루미늄은 16입니다. 보강, 전선의 보강, 보호도체의 보강, 구리는 10, 알루미늄은 16. 42번 보호도체와 중성선의 겸용선은 보호도체는 뭐라 그랬어요? 보호도체는 PE, 보호도체는 PE, 중성선은 뉴트럴해서 N, 합치면 PEN입니다. 답은 1번 PEN. 2번 PEL은 선도체와 겸용이고요. 3번 PEM은 중간도체와 겸용이 됩니다. 43번 겸용도체 시설 기준은 틀린 것은 조금 전에 했던 PEN, PEL, PEM 같은 보호도체와 중간도체, 보호도체와 중성선, 보호도체와 선도체를 겸용하는 것. 네. 시설 기준입니다. 1번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단면적 10, 알루미늄 16 이상. 앞에서 했던 그 보강 있죠. 보강하는 것과 똑같이 구리 10, 알루미늄 16입니다. 3번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에 전원축으로 시설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부하축으로 시설하면 안 됩니다. 부하축. 답은 3번. 4번 폭발성 분위기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44번 주접지 시스템에 주접지 단자를 설치하고 연결해야 할 도체로 잘못된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접지 시스템, 주접지 단자 있죠. 주접지 단자를 시설하고 연결해야 될 것은 뭐가 있어요? 일단 접지 도체, 그 다음에 보호 도체, 그 다음에 기능성, 접지 도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등전이 본닌 도체, 등전이 본닌 도체, 이런 계통의 도전부하고 등전이 본닌 도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지극은 주접지 단자와 접지극 사이에는 접지 도체가 있죠. 따라서 주접지 단자의 접지극을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4번. 45번 저압 수용과 인입구에 설치하는 접지도체 단면적 얼마? 접지도체는 단면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한다. 6 자주 나오죠. 앞에서도 6 나왔고 여기에 나오는
접지도체의 저압 수용과 인입구의 접지도체도 6입니다. 46번 저압 수용 장소에서 개통접지 TLCS 방식으로 접지공사 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 P에는 구리로 사용할 경우 단면적은 얼마냐? 이때도 단면적이 구리는 10, 알루미늄은 16. 그래서 공부하실 때 구리 10, 알루미늄 16 이런 거 쓰는 거 몇 개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나왔고 이런 것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외우는 것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46번에는 답이 3번. 47번 볼게요. 47번은 고저압 혼촉 시에 저압줄로 대지나면 150V를 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데 1에서 2초 이내에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은 IG분의 150입니다. 1에서 2초 안에 차단한다? IG분의 300이고 1초 이내에 차단한다. IG분의 600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대입해요? IG분의 300. 1에서 2초 이내 차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IG분의 300. IG가 얼마입니까? 지락전류가 30입니다. 30분의 300 하니까 그 저항값은 15미 계산이 됩니다. 47번은 1번. 48번 전기설비의 접지개통과 건축물의 필요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를 공용하는 통합접지. 공통접지는 아니고 통합접지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접지에는 전력, 그 다음에 설비, 그 다음에 필요설비, 그 다음에 통신설비 모두 접지를 묶은 것이라 보시면 되죠. 이때 낙뢰 등 과전압으로부터 전기, 전자기기 보호. 전기, 전자기기 보호는 서지 보호 장치가 됩니다. 답은 3번. 49번 건축물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금속재 배관에 보호 등전이 본딩 시설입니다. 우리가 등전이 본딩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호 등전이 본딩,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국부적 등전이 본딩이 있었습니다. 했을 때 여기는 보호 등전이 본딩, 그러니까 개통의 도전부하고 주접지 단자 사이에 연결하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보호 등전이 본딩은 일단 한 개소에 집중해서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해서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을 합니다. 이번 한 개소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 본딩 도체를 한 개의 본딩 바에 연결을 합니다. 3번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전단에서가 아니죠. 후단에서라고 했습니다. 만약 얘가 밸브가 여기 있다. 밸브가 여기 있다. 여기가 전단이고 여기 후단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연결한다? 후단에 연결해야 된다 그랬죠. 후단.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건축물 구조물의 금속 보강재는 등전이 본딩을 한다. 50번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로 알루미늄 사용할 때 단면적 얼마냐? 알루미늄은 16, 구리는 6, 알루미늄 16, 강철은 얼마? 50. 답은 3번이고요. 51번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는 뭐다? 노출 도전부에서 개통의 도전부로 가는 이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기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본딩 도체로 사용한 구리선의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보호 도체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고 구리면은 4. 알루미늄은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상이 되든 안 되든 16입니다. 근데 구리는 4. 만약에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면은 2.5. 51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52번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 국부 등전이 본딩을 해야 할 경우 전기설비 사용하는 간격이 몇 미터 이내인 경우인가? 국부 등전이 본딩은 국부적인 등전부는 노출 도전부와 노초부 도전부 사이가 2.5m를 넘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이가 팔을 다 벌려서 2.5m를 이내면은 그 사이에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됩니다. 답은 2번 2.5m. 53번 외부 필요 시스템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외부 필요 시스템 너무 유명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입니다.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이고 서지 보호장치가 아닙니다. 답은 4번이고요. 54번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돌침, 수평 도체, 메시 도체, 낙뢰를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뇌부 시스템에 포함이 됩니다. 55번 건축물이나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는 필의 시스템에서 가연성 벽과 이격할 경우 인하도선 이격거리는 가연성 벽이 불에 잘 탑니다. 그러면은 인하도선 사이에 간격을 띄어야 되는 거죠. 얼마? 가연성 재료이고, 그리고 이격이 가능합니다. 이격이 가능하면 0.1m를 띄우고, 이격이 불가능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류가 잘 통하도록 전선의 단면적을 100스퀘어 이상으로 하면 된다. 따라서 이격 가능하고요. 벽이 가연성이니까 0.1m 이상 이격입니다. 56번 외부 필의 시스템 접지극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외부 필의 시스템 접지극 종류는 A형과 B형이 있죠. A형은 수직 수평이고 B형은 환상, 그 다음에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수평 수직은 A형이고요. 3번 환상 기초, 환상 도체 접지극은 B형이 되고요. 보호도체 접지극은 없습니다. 57번 외부 필의 시스템 접지극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표면에서 0.75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이것은 외부 필의 시스템 접지극뿐만 아니고 일반 접지극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대지장이 높거나 전자통신 시스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A형 말고 B형, 수직 수평 말고 환상도체 접지극이 됩니다. 3번 접지극 재료는 대지에 환경오염 및 부식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3번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은 A형이다. 환상도체 접지극이나 기초접지극은 B형이 되죠. 네, 답은 4번입니다. 58번 외부 필의 시스템이 건축물 구조물에 접속된 금속재 설비 등전이 본딩을 한다고 했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전이 본딩은 기초 부분 또는 지표면 부분에 시설한다. 2번 등전이 본딩 도체는 주 접지극에 접속한다. 등전이 본딩 도체는 어디에 접속한다? 주 접지극이 아니고요. 등전이 본딩 도체는 등전이 본딩 바가 있습니다.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합니다. 3번 등전이 본딩 바는 접지 시스템에 접속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3번 전련 요구에 따른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필의 시스템과 건축물 구조물 또는 내부 설비 도전성 부분은 등전이 본딩을 또 해야 된다. 네. 그래서 58번 2번이고요. 네, 여기까지 1장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는 이론 한 번 혹은 두 번,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이 공식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2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